자, 3단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첫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해볼게요. 이미 배웠던 거죠. 삼각함수의 정의. 좌표 평면에서 얘기했었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그려. 우와, 원이다, 원. 요게 한 점 P를 잡아서 P의 좌표를 x, y라고 할게요. 그리고 동경 OP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이거야. 이렇게 잡았을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정의할 수 있었죠? 사인 세타는 뭐가 사인 세타였어요? R분의 Y 좌표였죠? R분의 Y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 좌표. X 좌표분의 Y 좌표니까 X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90도일 때 정의 안 되고 이렇게 됐었잖아. 맞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삼각함수를 배울 거거든? 뭘 배울 거냐면 사인 세타분의 1은 뭐냐 이걸 배워보려고 해. 사인 세타분의 1은 그냥 Y분의 R인 거잖아. Y분의 R. 근데 얘가 이름이 있단 말이야. 이름이 뭐냐면 CSC야. 읽을 때 우리가 코시컨트 이렇게 읽어요. 코시컨트 이렇게. 코시컨트 이렇게 읽어요. 코시컨트 세타고 얘는 역수니까 어떻게 돼야 돼? Y분의 R 이렇게 돼야 되죠. Y는 좌표잖아요. R은 길인데. Y는 좌표니까 뭐가? Y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의 역수. 코사인 세타분의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EC라고 쓰고 SEC라고 쓰고 읽을 때는 시컨트. 그러니까 얘한테 CO가 붙어서 코시컨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컨트 세타고 코사인의 역수니까 뭐가 돼? X분의 R이 되고 얘도 X는 좌표니까 0이 아니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탄젠트의 역수. 탄젠트 세타분의 1은 COT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읽을 때 코탄젠트야. 코탄젠트. 알겠어?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얘는 Y 좌표분의 X 좌표. Y가 0이 아니라는 조건.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사인의 역수는 코시컨트. 코사인의 역수는 시컨트. 탄젠트의 역수는 코탄젠트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안 나오고 코시컨트 세타 이렇게 문제에서 나올 거예요. 알겠죠? 성질 간단한 거 몇 개 볼게요. 첫 번째.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하고 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었잖아. 뭐였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됐었죠. 맞아? 그럼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탄젠트 세타분의 1은 이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다. 이거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얼마였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었잖아. 그럼 얘를 변형해가지고 두 가지 공식이 더 나왔었죠. 양변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어떻게 됐었어? 얘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은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됐었고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1이고요.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인데 이제는 뭐라고 쓰겠다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얘기하겠다고. 알겠죠? 두 번째는 여기에는 이거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눌 거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면 제일 앞에는 1이죠. 두 번째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탄젠트 이렇게 되겠죠? 가운데는 코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은 뭐라고 쓰면 돼요? 코시컨트.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P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의 값을 구해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돼? R이라는 걸 찾아야 되잖아. R분의 X좌표, R분의 Y좌표 이렇게 하는 거니까. R이라는 게 뭐예요? OP의 길이가 R이죠? OP의 길이가 R인데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0이면 OP의 길이가 뭐예요? 1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사인 세타는 뭐였어? 사인 세타 뭐야? R분의 Y좌표니까 13분의 마이너스 12.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마이너스 5.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뭐 이렇게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알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이 아니야. 사인의 역수, 코시컨트. 코시컨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분의 R이거든? Y좌표분의 R이니까 마이너스 12분의 R.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의 역수, 시컨트. 시컨트 세타는 X좌표분의 R. X좌표가 마이너스 5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 없이 그냥 바로 가야 돼요. 알겠죠? X좌표분의 R이니까 1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탄젠트. 코탄젠트 세타는 Y좌표분의 X좌표. 그래서 12분의 5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일 때 코시컨트하고 시컨트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어떻게 해야 될까? 탄젠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코시컨트나 시컨트는 원래 이거하고 이걸로 구하는 건데 보통은 저 공식에 집어넣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하나요?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면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요. 하나 그리고 요게 세타라고 한 다음에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일 때 1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야? 루트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다 이렇게 할 거죠. 그럼 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이 루트 10분의 1이니까 코시컨트는 루트 1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죠. 코사인이 지금 루트 10분의 3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3분의 루트 10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호를 생각해야 되네요. 지금 3, 4분면이니까. 그죠? 3, 4분면에서는 뭐만 양수예요? 탄젠트만 양수죠. 탄젠트만 양수니까 얘네들은 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붙였어야 되네요.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0 이렇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덧셈 정리라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의 삼각함수의 값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더한 거나 뺀 거의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공식. 첫 번째,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면 얘가 뭐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일단 공식부터 쓰고 증명은 따로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울 때는 사코코사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코코사. 사인, 그러니까 각은 알파 베타인데 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 똑같은데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고. 사코코사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자, 두 번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됐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코코사사예요. 코코사사하고 각은 알파 베타 똑같은데 사인은 플러스일 때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 똑같은데 가운데의 부호만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 이거야.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세 번째.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분수 형태가 되거든요. 분수 형태가 되는데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되고 분자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일 때 분자 기준으로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만 반대예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됐다. 이 6가지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75도 같은 경우는 막 그림 그려서 해결한 적은 있었잖아요. 근데 사인 75도를 그 당시에는 외웠더라도 금방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덧셈 정리 이용해서 뭐 45도 더하기 30도로 그럼 사인 75도 같은 건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45, 30이면은 45, 30, 45, 30 넣으면 그게 사인 75가 다 된다 이런 얘기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하나 그리고 원 위에 두 점 P하고 Q를 잡을게요. P를 잡고 여기 Q를 잡았어. 그 다음에 OP가 이루는 각, OP가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동경 OQ가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OP하고 OQ가 이루는 이 각이 뭐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P하고 Q를 연결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삼각형 OPQ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건데 P라는 점의 좌표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각이 알파면은 R분의 Y좌표인데 얘가 반지름 1인 원이니까 1분의 Y좌표가 코사인 세타, 1분의 Y좌표가 사인 세타고 1분의 X좌표가 코사인 세타니까 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얘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PQ의 제곱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 PQ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OP의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OP 곱하기 OQ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OP의 길이나 OQ의 길이는 다 1이잖아요. 반지름 1인 원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로 바뀌냐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PQ 제곱을 표현하면 되는데 PQ 제곱은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야. P하고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요?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하는 거죠. X좌표끼리 빼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의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는 없앴어요. 얘를 전개할 건데 얘제곱이 나오죠. 코사인 제곱 알파하고 사인 제곱 알파 더하면 1이고 코사인 제곱 베타하고 사인 제곱 베타 더하면 1이죠. 그러니까 일단 뭐가 나와? 2가 나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얘랑 얘 곱한 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써주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2 앞으로 나오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가 지금 뭐랑 같다라는 거야? 얘가 얘랑 같다는 거죠? 옆에다 써볼게. 얘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요. 그럼 이 없애주고 마이너스 2 나눠주면 일단 뭘 찾은 거야?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찾은 거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 된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코사사인데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만들고 싶으니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해볼게.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뀌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
베타 대 마이너스 베타죠.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알파.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꿨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고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코사인 알파, 여기는 그냥 사라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니까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2번이 증명이 끝난 거야. 1번을 증명해 볼 건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제 출발해 보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출발할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사인 A하고 코사인 90 마이너스 A가 서로 같은 거죠. 그걸 이용해서 얘를 코사인으로 바꾸려고. 코사인 9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바꾸려고. 똑같은 거 맞죠? 사인 A하고 코사인 90 마이너스 A 같은 거니까 이렇게 바꿨어. 근데 얘를 다시 이렇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꿀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묶어주고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코사인인데 얘하고 얘를 지금 뺀 거잖아요. 덧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코사인은 코코사스하고 이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되면 되는 거죠. 코사인 너, 코사인 너, 사인 너, 사인 너 가운데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얘 하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고 쏘리 각은 베타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이 부분은 사인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는 코사인 베타 그대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알파로 바꿀 수 있죠. 더하기 코사인 알파. 여기는 사인 베타 그대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코 코사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저 식에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또 대입을 할게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코 코사에다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고 플러스 코사인 알파 여기 사인 베타인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대입하자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의 마이너스는 사라지고 사인의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오니까 얘가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된다고요. 사코 코사. 근데 마이너스일 땐 마이너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하고 사인을 이용하면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배운 거 이제 쓰면 되잖아요. 뭐였죠? 코사스인데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분모가 되고 사인은 사코코사였죠. 사코코사.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일 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됐어.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누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나누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누기 해줄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듣는 게 어때? 필기하는 이걸 안 들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앞에는 1이죠. 앞에 1이고 빼기. 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인데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죠.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탄젠트 베타잖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부분이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분자는 얘분의 얘 할 건데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고 코사인 베타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앞에는 탄젠트 알파. 얘분의 얘 할 때 코사인 알파 없어지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탄젠트 베타. 그래서 1마 탄탄 탄뿔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대박죠. 1마 탄탄 탄뿔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 똑같이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도 구할 수가 있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여기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대입을 한 거야. 그럼 마이너스 베타는 탄젠트는 마이너스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나가면 공식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자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 75도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 75도는 사인 45도 더하기 30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사인에서 각의 합은 사코코사 가운데 플러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더하기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인 75도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사인 30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2 루트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그럼 요리화시키면은 4분의 루트 6 더하기 루트 2. 좀 익숙한 숫자죠. 우리 사인 75도 예전에 구해본 적 있으니까. 그러면 코사인 75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코사인 75도는 코사인 45도 더하기 30도 해도 되고 30도 더하기 45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거 가정 안 쓰고 바로 한번 해보자. 코코사사라 그랬잖아. 코코사사. 그럼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이거 먼저 해야 되죠. 코사인 30도가 뭐예요? 코사인 45도. 딱 이렇게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일 때 빼기잖아요. 그 다음에 사인. 사인이니까 사인 30도. 그 다음에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럼 얘는 이 루트 2분의 유리화까지 하자.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 탄젠트까지 해볼게요. 탄젠트 75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탄젠트 75도는 한번 쓰고 탄젠트 45도 더하기 30도를 이용하면은 분모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야. 분모는 이 부호는 분자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거든. 그럼 각은 당연히 순서대로야. 알겠어?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는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분자는 이렇게. 그럼 얘는 루트 3 곱하면 되죠. 분모 분자에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플러스 1 유리화 시키면은 분모는 2 되고요. 분자에 이제 뭐 곱한 거야? 루트 3 마이너스 곱한 거죠. 루트 3 플러스 곱한 거니까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2 루트 3 정리하면은 2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대박죠.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사인 15도 이런 거 물어본다면은 얘는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사인 15도 물어보면 75 마이너스 사인 45도 마이너스 30도 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사인 60도 마이너스 45도 이걸 이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대로 한 번은 이거 한 번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 다시 x 플러스 n 다시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고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제 구하고 싶어.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얘하고 x축하고 만나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또는 x축과 평행한 직선. 근데 그냥 x축이라고 할게요. x축과 이렇게 만난다고 합시다.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이 직선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세타를 알파하고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근데 세타는 뭐다 이렇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탄젠트 세타는을 이용해서 이제 각을 구하려고 해.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했으니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얘는 덧셈 정리를 이용하면은 공식이 뭐였죠? 덧셈 정리 이용하면은 1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일 때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탄젠트 알파나 탄젠트 베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 탄젠트 알파가 뭐야? 얘가 알파일 때 탄젠트 알파는 m이 되는 거죠. 탄젠트 알파는 직선의 기울기 m.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 m 다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m 곱하기 m 다시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 이걸 통해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고 세타의 값을 구하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세타가 특수각이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세타가 특수각이 아니면 그냥 탄젠트 세타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알겠죠? 근데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뭘 물어보냐면 예각을 물어봐요. 예각. 둘 중에 일반적으로 예각을 물어봐. 그러면 얘가 예각이 아닐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얘가 예각일 수도 있죠. 얘가 둔각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가 예각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직선이 x축과 만날 거 아니야. x축과 이렇게 만난다고 할게요. x축. 얘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하고 너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자. 이건 똑같이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 아까는 여기가 세타였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우리는 똑같아. 탄젠트 세타를 구하고 싶어. 얘를 이용해서 세타의 각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는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세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파이 마이너스 가로는 어떻게 바뀌나? 파이 마이너스는 탄젠트에서 파이는 사라지고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뀐다고요. 각이 갑자기 바뀌었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바뀐다고. 그럼 봐봐. 세타가 이쪽 각일 때는 이렇게 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세타가 아래쪽 각이 아니라 옆쪽 각일 때는 이렇게 돼요. 근데 얘를 잘 생각해봐.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둔각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둔각이잖아. 얘가 예각이니까. 맞아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둔각이고 그럼 여기 탄젠트의 값은 음수죠. 음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잖아. 근데 이 마이너스 기호로 쓰지 않고 요렇게 쓰면 어때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하면은 얘나 똑같잖아. 얘가 음수 나와서 절대값 붙여가지고 양수로 만드나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대나 똑같죠? 맞아? 그래서 세타가 이쪽에 각일 때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똑같이 하는데 절대값을 씌운다고. 근데 얘는 애초에 얘가 예각이잖아. 예각이니까 얘가 애초에 양수야. 그럼 절대값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죠? 근데 보통 우리는 여기나 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각을 물어본다고. 예각을 물어보니까 예각이 이쪽이냐 따질 거 없이 뭐 하면 돼?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따로 설명했지만 애초에 그냥 공식이 뭐라는 얘기야? 애초에 그냥 공식이 탄젠트 세타는 세타가 보통 예각일 때 절대값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이런 얘기야. 그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다시 어떻게 쓰면 돼?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인데 얘가 다시 결국에 기울기죠. m 다시 곱한 거 분의 m 마이너스 m 다시다.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예각의 크기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 그럼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자. y는 2x 플러스 1은 기울기가 2인 직선 이렇게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각이 여기라는 게 너무 느낌적으로 오네. 그치? 맞죠?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x축 아닐 수도 있어.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어차피 우리는 알파 베타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요길 알파라고 하고 요길 베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뭐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풀 탄탄 탄마탄 이렇게 하는 거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한다고. 그럼 된 거잖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다 알고 있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가 뭐야? 2 마3이죠. 2하고 마3 그 다음에 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이런데 미지수가 있으면은 누가 이쪽이고 누가 이쪽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해야 돼. 탄젠트 알파에서 탄젠트 베타를 빼야 되는데 실수로 각이 바뀌었어. 그럼 탄젠트 베타에서 탄젠트 알파를 빼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값 씌우면 상관없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굳이 구분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냥 절대값을 씌우고 애초에 여기다 절대값 씌우고 이 공식 안에 집어넣으면은 좌우가 바뀌거나 예각이 둔각으로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 절대값 씌우는 걸 하는 거야.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고 5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저 각이 둔각이었다는 얘기네? 어떻게 둔각이 되지? 반대로 했구나. 탄젠트 알파가 마3인데 탄젠트 알파가 마3이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했잖아. 반대로 해도 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반대로 했다고. 여기 틀렸어. 마3, 네. 여기서는 미안. 마3 곱하기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됐었어야지. 아 1이 돼야지 맞잖아. 예각인데 지금 딱 봐도. 그러니까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게 너무나도 보여졌죠. 그럼 탄젠트가 1이야. 그럼 몇 도야? 45도 이렇게 되는 거죠.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 두 개의 삼각함수의 합이죠. 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들고 싶어. 왜? 이 상태는 그래프도 그리기 힘들고 최대 최소도 모르겠고 주기도 모르잖아. 근데 얘가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뀌면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최대 최소도 알 수 있고 주기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근데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사인으로 바꾸는 거하고 코사인으로 바꾸는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사인으로 바꿀 때는 R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런 걸로 바뀌고요. 코사인으로 바뀔 때는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 이런 걸로 바뀌어요. 그럼 이렇게 바뀌면은 적어도 최대 최소는 바로 알 수 있잖아. 최대가 뭐야? R이 양수다. 그럼 R 최소는 마이너스 R 주기는 2파이 그래프도 R하고
알파가 주어지면 그릴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야. 그럼 첫 번째. 사인으로 바꾸는 거 먼저 해볼게요. 사인으로 바꾸는 거.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를 사인으로 바꿀 건데 R이라는 건 사실 정해져 있어요. R이라는 게 뭐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요게 R이야. 뭐 왜 그런지 설명할 거야. A제곱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R이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꿨다고 해봐. 그러면 A, B는 있던 거니까 됐고 세타도 원래 있던 각이니까 됐고 알파만 새로 나왔죠. 그럼 알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맞아? 결과부터 이 알파라는 게 뭐냐면 단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고 사인 알파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얘를 만족한 알파야. 얘가 이런 꼴로 바뀔 때 R이라는 부분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정해져 있고 이 알파라는 것도 코사인 알파가 얘 되고 사인 알파가 얘 되는 알파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 알파를 어떻게 구하냐?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3이라면 알파 구할 수 있잖아. 얘가 2분의 1이라고 하고 얘가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알파 얼마야? 60도잖아. 그렇게 알파 구한다 이런 거야. 근데 매번 그렇게 구하긴 많이 힘들잖아.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한번 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중요해. 좌표평면에서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일 때 X좌표를 A라고 하고요. Y좌표를 B라고 해서 P를 잡을게요. A, B 이렇게 P를 잡았어. A, B를 P로 하는 동경 OP와 세타축에 이루는 가계, X축에 이루는 가계 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OP의 길이 얼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뭐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죠. 사인 세타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잖아. 왜 세타라고 하면 안 되지? 미안. 알파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쏘리.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네가 헛소리 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헛소리를 안 했지.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됐잖아. 동경 OP랑 세타축이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는 예분의 A고 사인 알파는 예분의 B잖아. 그걸 만족한 알파가 저기라고. 알겠어? 그러면 얘가 뭐 2분의 1 되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1하고 루트 3이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1하고 루트 3이라면 얘가 1 루트 3일 때 알파를 구해봐 이런 뜻으로 바뀌는 거야. 알겠어? 얘가 1 루트 3일 때 알파가 얼마예요? 60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가 1하고 루트 3이고 60도 맞아? 1대 루트 3이니까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는 출발하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내는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냈어요. 그러면 앞에는 원래 이제 사인 세타가 있었고 A가 있잖아요. A가 있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원래 코사인 세타가 있었죠. 코사인 세타가 있었고 곱하기 B가 곱해져 있죠. 근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묶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세타 플러스 알파가 뭐야? 더해진 거잖아 각이. 사코 코사로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뭐 돼야 된다는 얘기야. 너가 코사인 알파고 너가 사인 베타가 되는 사인 알파가 되는 알파를 찾을 수만 있다면 너가 코사인 알파가 되고 네가 사인 알파 되는 알파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얘가 뭐가 된다는 거야. 사코 코사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꿀 수 있다 이거잖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알파는 뭐야? 얘가 코사인 알파 되는 얘가 사인 알파 되는 알파 찾는 거야. 그 알파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내가 각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도 되는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면 찾을 수 있는데 못 찾는 경우도 많아. 그 값만 알아야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한다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코사인으로 합성할 거야. 코사인으로 합성할 때 여기는 똑같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얘는 똑같아. 얘가 다르면 말이 안 되죠. 얘가 다르다는 건 최대 최소가 다르다는 건데 어떻게 똑같은 함수가 최대 최소가 다를 수가 있어. 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고 코사인은 세타 마이너스 베타야. 각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일 거라서 그래. 알겠어? 그럼 얘는 이 베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얘도 단 코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야.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코사인 베타가 뭐야? 코사인 알파가 a잖아, a. 얘는 코사인 베타가 b야, b. 그 다음에 사인 베타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베타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니까 요게 이제 5p고 얘가 이제 코사이니까 네가 x좌표였다 이거지. 얘가 5p고 네가 y좌표였다는 거지. 그럼 x좌표 y좌표가 쟤랑 반대네. 어떻게 돼야 돼? 이번에는 x좌표가 뭐? x좌표가 b, y좌표가 a가 되는 p를 잡아주는 거지. b, a. 이렇게 잡아줬을 때 x축 양의 방향에 이런 이각이 알파가 되면 구분하려 베타로 하는 거야. 베타가 되면 된다 이거야. 그러면은 5에서 p까지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코사인 베타가 뭐야? 예분의 b잖아. 예분의 b. 사인 베타가 예분의 a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a를 y좌표에 b를 x좌표에 쓰고 5p 연결하고 이루는 각 찾으면 돼. 그러니까 얘가 1이고 루트 3이 60도고 루트 3의 1이면 30도고 1이고 1이면 45도야.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놓고 찾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증명. 자, 얘에서 출발할게요. 뭘로 묶어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어냈어. 이번에는 코코사스 할 거니까 얘부터 써야겠죠? 코사인 합성은 코코사스잖아. 얘부터 써. 코사인 세타. 근데 얘한테 붙어있는 게 b였어. b. 예준이란다. 아이나. 잘 자. 자, 코사인 세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b. 그 다음에 플러스예요. 플러스고 사인 세타. 곱해져 있는 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이 부분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야. 여기에는 이 부분이 사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코사인 베타 되고 얘가 사인 베타 되는 베타를 찾아라 이거지. 그럼 찾았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 플러스일 땐 코사인이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마이너스 되는 거야.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각을 구하고 덧셈령에 이용하면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야. 알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사인 x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x.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꿔보고 싶어요. 배웠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 사인 x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사인으로 먼저 합성을 해보자. 사인으로 먼저 합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지? 는 1하고 루트 3 제곱하고 더하고 루트 씌우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1, 얘의 제곱 3, 더하면 4, 루트 씌우면 2죠. 그러니까 앞에는 2야. 맞아? 그럼 2로 묶어내. 원래 정상적인 방법을 한번 해보자. 사인 x 2로 묶었으니까 2분의 1 곱해져 있는 거고 더하기 코사인 x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가 사인 x 더하기 알파가 되려면은 여기에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고? 코사인 알파. 여기에는 이 부분이 사인 알파. 이렇게 돼야지 코사가 되면서 사인으로 합성이 되는 거야. 맞죠? 합성이란다. 사인으로 이제 덧셈령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돼? 사인 x 더하기 알파. 사인은 더하기일 때 더하기니까. 그럼 알파를 구해야 되잖아. 알파는 뭐야?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 되는 사인 알파가 2분의 루트 3 되는 알파를 찾는 거야.
근데 이 정도 우리는 잘 찾아.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 60도. 맞아?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니까 6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3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되잖아. 2가 안 써졌네. 쏘리.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이 과정 지금 쓰고 싶니? 안 쓰고 싶다 이거야. 나중에 되면. 이게 정상적인 이제 과정인데 이 과정 안 쓰고 싶어. 왜? 우린 2라는 거 알고 알파라는 것만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굳이 전개식에서 얘를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지. 알파를 찾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알파를 찾는 방법이 x 좌표가 1, y 좌표가 루트 3. x 대신에 1, y 대신에 루트 3 대입하고 얘를 P로 하는 OP와 x축의 이로는 각 이게 알파라고. 근데 60도라는 게 너무 보이잖아. 이렇게 찾아서 여기다 쓰면 되는데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는 처음에나 좀 하는 거다. 알겠죠? 코사인을 합성하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새로 해보자. 2는 똑같죠? 똑같고 코사인이면은 코코사 써야 할 거니까 코사인 먼저 써야 되잖아. 뒤에 거부터. 코사인 x부터 쓸게. 코사인 x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한다고. 네, 더하기 사인 x 2로 묶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이번에 얘가 뭐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코코사 싸니까 얘가 코사인 베타. 여기에는 이 부분이 사인 베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거지. 맞니? 그럼 이제 얘가 뭘로 합성되는 거야? 코사인 플러스죠. 플러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 2가 있고요. 코사인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고. 그럼 베타를 구해야 되잖아. 베타가 뭐야?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고 사인이 2분의 1 되는 베타를 찾아라. 30도죠? 30도니까 뭐라고 쓰면 돼? 6분의 파이 이렇게 쓰는 거잖아. 됐어? 근데 그 베타를 어떻게 찾는다고? 찾는 방법은 x좌표가 루트 3이야. 반대로 이번에는 x좌표가 루트 3이고 y좌표가 1. 얘가 p가 되는 x축과 이루는 각 여기가 베타라고. 그럼 30도라는 게 보이잖아. 앞으로는 요 과정 생략하고 바로 여기에서 각 찾을게요. 근데 특별히 문제에서 코사인으로 합성하라는 게 뭐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만 코사인을 합성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다 사인으로 합성할게요. 알겠죠? 여기서 발각공식은 2배각 공식이야. 2배각 공식. 각이 2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뭐 3배각 공식, 4배각 공식도 다 있긴 하지만 3배각부터는 정말 필요 없어요. 안 나와. 2배각 공식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돼. 2배각 공식이라는 건 뭐냐면 사인 2알파 세타로 할까? 사인 2세타. 그러니까 각이 2배가 된 거야. 그럼 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인 2세타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 배웠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사코코사였어. 사코코사.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앞에나 뒤나 똑같은 거지.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래서 각이 2배가 되면요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근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우리 2개 곱해주면 되게 싫잖아.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얘가 얘 되는 거, 얘가 얘 되는 거 자유스럽게. 손에 어디 있어 나와? 심화 문제 나오면 아 이런 거 나온다고?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태건이 심화 문제 잘해. 태건이가 심화 문제 좀 보래. 태건이 얘가 얘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이제 두 번째 코사인 2세타. 코사인이 2배 되면 어떻게 되냐? 코사인 세타 더하기 세타잖아. 코사인은 코코사사야. 코코사사. 코코사사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사인 세타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코사인 2세타는요. 세 가지로 외워야 돼. 세 가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 되냐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바뀌는 거.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2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상황에 따라서 이걸 줬을 때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 자기가 알아서. 사인이 필요하면 얘. 코사인이 필요하면 얘. 각만 줄이고 싶으면 얘. 이렇게 되는 거야. 2세타가 아니라 세타로 바뀌고 싶어. 얘는 2세타고 얘는 세타야. 그럼 얘가 2세타 되든지 얘가 세타 되든지 바뀌어야 되죠. 그 바꾸는 방법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탄젠트 2세타. 셋 중에 하나만 알면 되지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다 중요해 여기서. 여기서 제일 안 중요한 거 하면 얘야. 얘가 더 중요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럼 탄젠트 2세타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1마 탄뿔 탄이었잖아. 그럼 분모가 어떻게 될까? 1 마이너스 탄젠트인데 똑같잖아. 탄젠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탄뿔 탄인데 똑같으니까 2 탄젠트 세타. 뭐 얘는 그냥 원래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공식 외운다. 얘도 사실 원래 공식 외운다고 생각하고 자꾸 바꿔도 돼. 사코 코사인데 똑같아. 그럼 2배의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외워두는 게 좋은 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많아서. 그럼 얘가 나오면 아 얘는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사인이니까 다시 덧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좀 별로잖아. 네, 이거 좀 외웠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각이 이제 절반이라는 거죠. 2분의 세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 알면 4분의 세타 알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거 백악공식 알면요. 뭐 사인 3세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사인 3세타 어떻게 하면 돼요? 2세타 더하기 세타로 하면 되잖아. 2세타 더하기 세타로 해서 공식 집어넣었다가 다시 2세타를 다시 또 넣어서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건 이제 안 나온다고. 근데 이건 나와. 얘하고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모르면은 그냥 손 못해요. 자, 반각공식은 사인 그냥 2분의 세타가 아니라 제곱 2분의 세타야. 제곱 2분의 세타. 그럼 사인 2분의 세타는 못 구하나요? 루트 씌우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데 루트가 있는 거는 공식이 별로야. 외우기도 어렵고 사실 사인 2분의 세타보단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애초에 루트 안 나오게. 그럼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결과부터 알려줄게. 이거는 외워야 되거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결과부터 보여주는 거야. 증명을 한번 해볼게. 얘는 이제 뭘 가지고 증명하는 거냐면 야, 제곱이 있고 코사인이거든? 그럼 여기 코사인으로 가봐. 이 코사인으로 갔는데 사인 제곱이 있는 게 이거잖아. 얘는 얘다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지금 얘를 가지고 하는 거야. 사인 제곱 세타는 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쓰고 하는 게 바로 바꿀게요. 사인 제곱 세타는 어떻게 돼? 얘가 넘어가고 코사인 2세타 넘어오고 2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2분의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사실은 얘가 반각공식이랑 이름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야, 문제 풀 때 사인 제곱 세타가 많이 나오겠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많이 나오겠니? 당연히 사인 제곱 세타가 많이 나와요. 아니 2분의라는 게 들어간 게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 풀다 보면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뭔가 따로 외우기보다는 이게 같은 거거든. 얘 2배다라고 생각하면 돼. 2분의 세타일 때 세타 2배죠. 세타일 때 2세타 2배야. 2세타면 4세타. 2분의 3세타면 3세타 이렇게 2배 된다고 외우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 거지? 세타 대신에 뭐 대입? 2분의 세타 대입.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 대입하면 얘 되는 거 맞죠? 따로 안 쓸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럼 두 번째.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부호만 달라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고 처음에 헷갈릴 수 있지만 얘도 좀 꽤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외워질 거야.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인데 얘도 각은 여러분 각을 되게 어려워하긴 하는데 2배야. 어려워할 필요 없어. 2분의 세타면 세타야. 이러면 헷갈릴 거 없잖아. 각이 2배인데 그냥 부호만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얘는 이제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하는 거겠죠? 얘가 쟤인데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되잖아. 1이 넘어가니까 플러스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세타. 얘도 마찬가지로 위의 공식보다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할 거다. 이름은 없지만 얘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럼 얘는 세타 대신에 뭐 대입하는 거야? 똑같이 2분의 세타를 대입. 세타 대신에 2분의 세타 대입하면 얘 되는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탄젠트.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자 얘분의 얘 하면 되는 거잖아.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얘분의 얘 하면 공식이 뭘까? 2분의 1은 없고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일단 별도로 이걸 외워도 탄젠트 제곱 세타는 1 더하기 코사인 각 2배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각 2배 이걸 좀 기억해 달라. 얘도 얘를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백악공식이냐 반각공식이냐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 알죠?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각이 2배 됐을 때 그러니까 얘는 각이 절반이 됐을 때라기보다는 제곱했을 때라고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